그리고 최근에 쌍둥이 자리 목성기를 연상할 만한 좋은 도서를 발견해서 계속 조금씩 읽고 있었는데요. 아주 일부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파트를 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해질 때까지 시도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되고 싶은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반면에 몇 안 되는 관심사 중 하나를 선택한 탓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소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후자에 속해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소명이나 열정은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삶의 여정 중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우리의 노력을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따라서 직접 해보는 것은 인생 여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명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대신 당신을 즐겁게 만드는 것과 당신이 좀 더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를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만족스럽게 또는 조금 더 참여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치즈케이크 닌자로 알려진 그렉 프랭클린은 자신이 치즈케이크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을 당시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12시간씩 창고에서 교대 근무를 한 다음 쉬는 날 할 수 있는 취미를 찾다가 우연히 치즈케이크를 만드는 열망에 대한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렉은 내 팟캐스트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자신의 여정을 공유한 최초의 청취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글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씩 전진했고 오늘날 자신만의 케이크 가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치즈케이크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렉은 자신의 놀라운 모험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했죠. 그는 에어컨 수리기사 교육을 받았지만 수년간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취미를 갖는 것을 좋아해서 때때로 취미를 이용해 돈을 벌어보려고 시도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 사진을 찍고 디지털 비디오 촬영을 배우고 교회에서 기독교 음악 콘서트를 홍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치즈케이크에 대한 열망에서 시작해 치즈케이크 사업에까지 이른 자신의 여정을 다음과 같이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었어요. 페이스북을 둘러보고 있는데 치즈케이크 사진이 뜨더군요. 오, 이거 꽤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몰랐고 치즈케이크 만들기가 무척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봐야 치즈케이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때가 5년 전이었어요. 모든 재료를 준비했는데 잘못된 조리기구를 샀죠. 사전 조사를 할 때 중탕 냄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중탕 냄비를 구매한 다음 치즈케이크를 만들었는데 부엌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아내가 집에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더군요. 나는 치즈케이크를 만들고 있어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녀는 근데 이게 치즈케이크 맞아? 라고 물었고 나는 알아. 그래도 보기는 좋잖아 라고 말했어요. 그 치즈케이크는 내가 지금까지 본 가장 못생긴 치즈케이크 중에 하나였죠. 내가 만든 치즈케이크는 거무튀튀한 색깔에 푸석푸석했어요. 하지만 먹어보니 꽤 맛있었어요. 나는 치즈케이크는 취미로는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치즈케이크 만드는 일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치즈케이크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왔죠. 치즈케이크 만드는 법도 함께 보여주는 바람에 나는 또 오레오 치즈케이크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도 모양은 정말 예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맛은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치즈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치즈케이크를 판매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전까지 치즈케이크를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다 페이스북에 바나나 푸딩 치즈케이크 2개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치즈케이크입니다. 이 가격에 팔고 싶어요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결국 치즈케이크를 팔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렸다가 다시 글을 올렸어요. 그때도 역시 치즈케이크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국 치즈케이크를 소방서와 경찰서에 가져갔어요. 그들은 공짜 음식이라며 매우 기뻐하더군요. 그들은 심지어 내가 만든 치즈케이크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며칠 후 경찰서 형사 중 한 명이 전화로 남자친구 생일에 사용할 한입 크기의 작은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더군요. 나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방법을 찾아보죠 라고 대답했어요. 우선 적당한 크기의 팬을 고른 다음 조리 시간과 온도를 바꿔가며 여러 가지 시도해봤죠. 그것 때문에 3개월간 고민했어요. 그녀는 4가지 맛으로 96개의 치즈케이크를 원했어요. 나는 실험해볼 겸 치즈케이크를 구웠는데 여분이 많이 남아서 페이스북에 다시 판매글을 올렸어요. 컵케이크 크기의 다양한 맛 치즈케이크를 3달러에 팔아요 라고 썼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케이크가 45분 만에 다 팔렸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구매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그러나 그렉이 2번째로 구운 컵케이크의 크기의 치즈케이크는 페이스북에서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즈케이크를 팔기 위해 시내에 있는 친구들의 사무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 치즈케이크 좀 사실래요? 라고 말했어요. 95%의 사람들은 아니 난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너는 지금 잡상인처럼 음식을 팔고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15개의 치즈케이크를 팔았는데 케이크를 먹어본 사람들이 몇 주 후에 다시 와달라고 부탁했죠. 그렉의 치즈케이크 사업은 그렇게 시작되었죠. 그 후 몇 달 동안 그 지역에 있는 사업체에 치즈케이크를 판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12개에서 20개의 컵케이크 치즈케이크를 팔았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치즈케이크 만들기는 그렉의 즐거운 취미였죠. 사람들이 그렉의 치즈케이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렉의 매출은 일주일에 50개를 판매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는 근처의 다른 도시에서 치즈케이크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3번째 도시를 추가했습니다. 그의 치즈케이크는 처음 2도시에서는 20개에서 25개까지 팔렸고 3번째 도시에서는 4시간 만에 100개에서 200개까지 팔렸습니다. 그게 2년 반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렉의 치즈케이크는 계속해서 잘 팔렸고 어느덧 그렉은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그렉이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매우 좋아했습니다. 3번째 도시에서는 그렉이 자신이 만든 치즈케이크를 구매해주는 고객들을 만나던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 카페의 고객들은 그렉이 없는 날에도 치즈케이크를 팔아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카페 사장은 그렉에게 치즈케이크를 더 많이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간의 요청이 있은 후에 그렉은 여러 카페 주인들에게 연락해 자신의 치즈케이크를 카페에서 팔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카페 주인들은 당신이 물어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그렉에게 언제 치즈케이크 가게를 오픈할 것인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렉은 웃으면서 자신은 이미 다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렉은 강아지 사료 공장에서 사용하는 비닐 포대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일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치즈케이크 사업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참고 일했죠.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치즈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는 동안 서둘러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죠. 그렉이 팟캐스트 직장에 연연하지 마세요 라는 것을 접했을 때 그는 여전히 비닐포대 공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네이버 베이크하우스의 창업자인 그렉 민델의 인터뷰를 듣고 처음으로 자신이 가게를 차리면 어떨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렉이 직장에서 실수를 저질렀고 그의 상사는 그를 해고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그렉의 치즈케이크 가게 창립 기념일이 되었죠. 공휴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공장에 나와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조금 짜증이 났어요. 나는 상사에게 쉬는 날에도 일을 해야 한다면 지난 금요일에 미리 말해줄 수는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죠. 상사는 그 생각을 미처 못했군요 라고 말했고, 나는 당신은 치즈케이크 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렉은 치즈케이크 파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일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는 동안 치즈케이크 사업에 투자하는 시간과 그리고 치즈케이크 판매량을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직을 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그의 치즈케이크가 엄청나게 잘 팔리는 도시에 정말 작은 공간이 시장의 임대로 나왔습니다. 그렉의 아내는 그에게 그 자리를 임대하라고 부추겼고 그렇게 그렉의 가게는 2018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매달 임대료를 낼 정도만 벌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개업 하루 만에 임대료의 2배나 넘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내가 그렉에게 당신은 우주의 창조주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자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사실은 그 창조주와 몇 번 말다툼을 했습니다. 치즈케이크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때마다 난 안 할 거야. 치즈케이크를 만들고 싶지 않아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다음날 이봐, 치즈케이크를 만들어야지 라고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아니, 난 안 할 거야 라고 대답을 해도 역시 다음날 그 목소리가 또 말을 걸어왔습니다. 넌 치즈케이크를 만들 거야. 안 할 거니까 그 말 좀 그만해. 안 할 거니까 그 말 좀 그만하라고 라고 그렉은 대답했죠.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서 그렉은 끝내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굴복하고 치즈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부업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내면의 목소리가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직업을 구하려 한다라고 해보죠. 그러나 그 목소리가 이봐, 넌 이걸 해야 해 라고 말하면서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면 당신은 결국 그 목소리가 하자는 대로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최종적으로 분명해질 때까지는 계속 시도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렉은 용기를 내어 새로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작은 발걸음은 그에게 완전히 다른 삶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렉은 엄청난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삶을 누릴 자격을 위해 끝내주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낄 자격이 있고 매일 당신이 하는 것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이 그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고 그 내면의 목소리를 끝까지 부정한다라는 것은 많이 어렵겠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요. 저도 이 이야기를 정말 공감하는 이유가 제가 블로그로 발신을 하고 유튜브로 발신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면의 목소리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상위적인 자아에서 오는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은 자아가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봤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 발신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발신가가 되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뭉뚱그려진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세분화되어 있는 목표에 대해서는 좀 직감의 목소리를 많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팔로워 수를 몇만 명을 돌파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처음부터 목표를 잡고 행동했던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정보를
그냥 한번 올려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2015년에 발신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게 역시나 제 구체적인 목표라던가 구체적인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었고 다른 일을 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일을 취미처럼 해오다가 이제는 이쪽 길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겠더라고요. 작년에 가을 정도에 우연히 어떤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 더 이상 이걸 부정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내면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너는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사인을 줘야 알아차리겠니, 메리제이야. 이런 직감적인 사인을 느껴서 이렇게 발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엄청나게 대단한 인정을 받는다거나 사람들한테 엄청 주목을 받고 인기를 받고 이런 일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본업을 그만두어도 될 정도로 돈이 되는 일도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서는요. 굉장히 대단한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정도 아니고 정말 부업? 부수입 정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발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쪽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더 무시했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수년 뒤에는 제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해 왔던 걸로 사람들을 또 상담도 하고 좀 전문적으로 이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그때도 지금 하고 있는 저의 일본어 관련 지도나 이런 거를 계속 병행할 수도 있어요. 계속 병행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내 재능 발견이나 직업을 선택하실 때 단순하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일이니까 내가 이걸 하겠다,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으니까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든 지금 가볍게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죠. 배워보고 싶다. 갑자기 요리를 배워보고 싶다. 갑자기 머리 자르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 난 동물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나중에 고양이나 강아지들, 우리 반려묘, 반려견들 이렇게 헤어컷 해주고 싶다. 진짜 단순한 거여도 상관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돈이 될지 성공할지 이런 거를 먼저 플래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당장은 뚜렷한 결과가 나와서 현재 본업을 때려치울 만큼 대단한 성과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무슨 일이든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20대 초중반이었죠. 그때 진짜 많이 움직이면서 이것저것 시도해 봤었는데요. 일본어는 원래부터 좋아하고 있었지만 뭔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술을 배워볼까? 술을 좋아해서 또 칵테일 만드는 거 자격증도 따러 가보고, 그리고 커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 만드는 거, 라떼 이런 거, 아트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만들러 가보고, 옷 만드는 것도 한번 배워볼까 해가지고 옷 만드는 것도 배우러 가보고 다양하게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서 성과를 냈다거나 그게 저에게 대단한 인생적으로 도움이 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한번 발신해보고 싶다, 별자리 한번 올려보고 싶다라고 했던 것들이 좀 크게 확대된 케이스인데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칵테일을 배워보고 싶다, 옷 만드는 거 배워보고 싶다도 제 나름대로 직감적인 사인이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의 발신자로서의 활동의 여정까지 오기까지 하나의 또 시행착오였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맞는 것들은 반드시 찾아낼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책으로만 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 하나만으로 이게 나랑 맞는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직접 뛰어들어서 배워보고 경험하고 내가 이 길로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어느 정도의 스텝 바이 스텝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럭키님들 중에 우리 바람의 시대 때 좋아하는 일과 자기 재능을 발견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딱딱
떠오르는 직감에 따라서 한번 아까워하지 말고 시간이든 돈이든 그렇게까지 큰 무리가 없다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해서 이게 나의 내면의 목소리가 인도해 준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오는 나랑 맞지 않는 일인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움직이면서 깨달아 가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도서 내용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당장 결과가 나오는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꽤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1년 만에 그럴 수도 있지만 3년, 5년, 6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방금 저 그렉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내 내면의 목소리는 끝까지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이 그 길이 맞다면 반드시 나를 계속 따라다닐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반드시 나중에 만나게 될 테니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다라는 확신과 하나의 성과를 만나게 될 테니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이것저것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황소자리 목성기도 이제 5개월 남은 거 알고 계시죠? 이제 목성도 곧 순행을 해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주저하지 말고 행동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